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엔비디아도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이런 로봇 관련되는 기업들이 과거에는 크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 말고 지금 정말 실적이 백백 폭증할 만한 또 새로운 전 세계 1위가 될 만한 대장주는 또 뭐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뉴스 좀 가지고서 관련주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잠시 안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스윙 투자를 지금 스윙반을 이제 지금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스윙 투자가 이번 달 6월 달에 오픈했고, 보다시피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휴림 로봇을 지금 30.98% 2, 3주 만에 거래가 끝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구독하기 서비스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뭐 이거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가 스윙 투자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뭐 한 2, 3주에 뭐 이런 2, 30% 수익률 챙겨가면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매매를 이번 달에 하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송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지금 왜 중요한 상황이냐. 지금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 엔비디아가 또다시 한번 일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연속 뭐 하고 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사실 시총이 4조 달러 눈앞이다.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늘 얘기했다시피 대장주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호재지 뭐 시총이 뭐 5조 달러를 가도 6조 달러를 가도 그거는 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따른 뭐 엔비디아의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이런 월가의 은행들, 투자 은행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목표 가격을 대폭 지금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뭐 루프캐피털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투자하는 UBS라든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적어도 최소 목표가가 지금 얼마?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최소 목표가가 70%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목표가만 본다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의 앞으로 가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제 미국 산업 전반의 이 AI 채택에 대한 확산이 이런 부분이 엔비디아 랠리에 더 가속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 실질적인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 고점대 돌파가 나와줬죠. 그래서 여기서 다이렉트 치고 갈지 아니면 조정을 한번 줬다 갈지는 이거는 우리가 뭐 100%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어찌됐든지 뭐다 다이렉트 가나 조정을 주고 가나 지금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이런 상승 자체가 앞으로 못해도 70%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움직임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엔비디아가 움직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의 강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코스피 3,000 돌파가 나와주고 5,000을 향해 가는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섹터들과 함께 코스피 5,000으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하기 시작해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신고가 가니까 SK 하이닉스가 이게 역대 최고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25년 만에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하게 되죠. 2000년도 전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이 하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여기보다 고점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SK 하이닉스의 이런 반사이익이 뭐다 엔비디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대기업들, 우량주들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건 봤을 때도 절대적으로 엔비디아를 통한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엔비디아를 통한 GPU 사업을 볼 것인가? AI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볼 것인가?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한다. 그래서 양자와 AI, GPU의 결합인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볼 것인가? 어디로 볼 것인가 중요한데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로봇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번 최근 엔비디아의 신고가 랠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고 하면요. 젠슨학 CEO가 이제 그 주주총회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AI에 이은 미래 비전을 로봇으로 제시를 하면서 재차 지목하면서 장기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중동 긴장이 뭐 완화된 가운데라고 하지만 사실 중동 리스크로 엔비디아가 빠진 게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관세 리스크로 엔비디아가 빠졌지 중동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신고가를 간다. 그럼 이게 타이밍이 겹쳤을 뿐인 거지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 다음 먹거리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다에 뭐다 그 더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엔비디아의 성장 기회 중 AI와 로보틱스가 가장 크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미 올라갔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로보틱스겠죠. 수조 달러 규모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라며 현재 로보틱스 부분 비중이 작지만 앞으로는 뭐예요? 이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로봇 등 모든 분야가 뭐 하게 된다? 이 칩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로봇 공장, 엔비디아의 기술로 이 로봇들이 작동하게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있어서 뭐가 된다? 굉장히 가파른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현실화. 그러니까 우리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건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했을 때 과거 전기차도 그렇고요. 상용화 단계냐 아니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상용화 관련된 부분과 멀리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굳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움직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여기에 대한 또 뭐까지 결합시켜 버리느냐? 휴머노이드 로봇을 AI 서버 생산에 지금 처음으로 투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엔비디아 제품 생산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투입된 첫 사례와 함께 뭐가 부각이 된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상용화 경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최근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엔비디아를 통해서 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상용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옵티머스를 지금 이제 올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기가팩토리 공지에 투입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로봇 격투였나요? 로봇 뭐 권투하고 뭐 격투하는 그런 것까지 할 만큼 휴머노이드의 가파른 이 상용화가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중국은 최근에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정부 정책, 이제 그 공공기관 이런 데도 이제 투입이 되면서 뭐 한다? 경찰과 함께 로봇 경찰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건데 중국 청도에 이제 휴머노이드가 손을 들며 길을 건너서 하면서 교통까지 지금 뭐하고 있다. 지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사실상 휴머노이드의 지금 어마어마한 이 미래 먹거리 사업들. 그래서 휴머노이드와 함께 앞으로 이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대기업들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기업이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왜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뭐 한다?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뭐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 다음 키워드와 신사업으로서 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가 뭐 한다.
사실 뭐 LG보다도 삼성전자가 뭐 한다가 더 큰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런다 하라고 하면은 관련 테마 섹터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 뭐 삼성전자가 뭐 소부장에 뭐 300조 뭐 투자하고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관련 수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역시나 최근 로봇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낙점을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수혜주들이 안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그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 섹터 뭐 아까 했듯이 뭐 엔비디아를 살 수도 있긴 하지만 저 엔비디아를 뭐 미국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은 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에 있어서 매수 비중을 높일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로 치면은 2차 전지 전기차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이 전기차에서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가장 크게 올라갔어요. 그것처럼 휴머노이드에서 뭐가 핵심인가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감속기, 구동기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렌시스 뭐 이런 이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그 다음 핵심 사업으로 뭘 보기 시작하느냐 바로 이제 두뇌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과 LG가 지금 나란히 AI 로봇 두뇌 확보를 노린다. 사실 그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이 인공지능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로봇은 아마 지금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휴머노이드 로봇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지금 절대적으로 뭐다 이 두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삼성이라든지 LG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챗 GPT 거대 언어 모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업력 휴머노이드에 투자하기 위한 로봇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두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뭐다? 이 두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두뇌죠. 그러면 이거 그냥 너무 간단해. 사실은 그냥 칩. 아까 엔비디아도 로봇을 통해 가지고 뭐 하겠다.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있어서 이 GPU라든지 이런 AI 반도체 이런 칩에 대한 매출 증대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뭐 두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MCU라든지 MCU 같은 게 실질적으로 저지연 실시간체 이런 것들 제어하는 부분. 아니 FPGA라든지 뭐 커스텀 실시간 영상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뭐 특징도 로봇 말단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참고하시면 돼요. 아니면 GPU 대표적인 엔비디아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딥러닝, 컴퓨팅 비전, 시뮬레이션 연산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GPU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MCU라든지 FPGA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이 두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칩보다 다른 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실질적인 두뇌 투자를 하면서 삼성과 이제 LG가 지금 뭐 하기 시작하느냐 로봇의 눈으로서 뭐 한다 2차 대전을 시작했어요. 그 실질적인 이 로봇용 카메라 모듈을 신사업으로 지금 이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다시 2차전을 찍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이게 뭐 블루 오션이기 때문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블루 오션을 떠나가지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아까도 눈이 아니라 아까도 지금 제가 했던 게 두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센서와 라이더 자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과 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인지하고 물체를 인식하고 충돌 방지에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MCU라든지 GPU라든지 MCU, FPG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두뇌 역할 연산 모듈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되냐고 하면요. 이 눈, 그러니까 라이더라든지 센싱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다. 로봇 두뇌 작동의 출발점이자 핵심 기반이 이 눈과 귀 뭐다? 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센서와 라이더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부분이란 거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두뇌 투자를 하겠다 했던 LG라든지 삼성전기도 결국에 뭐 하기 시작해요. 2차 대전으로 돌아선 게 눈이란 거죠. 눈. 두뇌에 투자를 하겠다. 두뇌 선점하겠다 해놓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게 뭐냐고 하면요.
보다시피 아까 했다시피 원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적인 수혜주는 뭐 가속기 뭐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로봇의 눈이 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신사업 전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사실 이걸 뚫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로봇의 눈에 해당되는 아까 했다시피 뭐 라이더 센싱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술이 뭐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AI용 뭐 가속기 뭐 이런 것들 뭐 구동기 뭐 이런 것들의 매출을 지금 뛰어넘었다란 건 아니에요. 다만 뭐다? 그럼에도 이제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 연평균 성장률이 오히려 이 가속기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경우 어느 순간 전환점이 도래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실적이 그전에는 뭐 구동기, 감속기 뭐 이런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가 나온다? 이제 레이더라든지 라이더라든지 센싱 부분에서 오히려 더 큰 매출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앞에 100배를 얘기했던 게 뭐다? 시장 규모가 이미 시장 규모가 4년 내 100배가 폭증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400억 원짜리가 4조 7천억짜리. 굉장히 시장 규모가 사실 뭐 적다 하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왔던 매출 비중이 동일하다는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점유율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실적 자체는 정말 100배가 증가하는 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삼성전기냐 LG 이노텍이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할 건데 저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이 두 가지 중에 굳이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LG 이노텍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차트적으로도 지금이 이제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맞다 생각하고 있고 하방 추세 끝내고 시장 무너지면서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돌리면서 급반등할 확률도 크다 생각하고 있고 이미 과거부터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싱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아이폰, 애플과 함께 많이 가격이 올라갔던 게 LG 이노텍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뭐 이 카메라, 센싱, 모듈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누구다? LG 이노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가 이제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하게 된다? 미국 피규어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피규어 AI가 엔비디아와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등이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이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재밌는 건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계획인데 내년 초부터 시작될 거예요. 공급이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뭐 주가를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공급했을 때 뭐 실적이 얼마나 증가할 거냐 얼마나 판매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은 뭐다? 고객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중요한 건 비밀이라고 붙였으면서도 오히려 기자들과 만나서 2027년, 2028년에 되면 뭐 하겠다? 로봇 물량이 1년에 10배씩 계속 늘어난대요. 10배씩 늘어난다는 건 제곱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예를 들면 2017년도 10배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배가 늘어나요. 또 10배가 늘어나요. 그러면 단 3년 만에 100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물량이에요, 물량. 그러니까 굉장히 뭐다? 실적이 가파르게 향후 1, 2년 뒤부터는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하는 기업이 LG 이노텍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지금 당장 매출이 크게 잡힌 건 없습니다. 잡힌 건 없어요. 24년, 25년, 26년, 27년 동일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지금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 아까 얘기했던 이 피규어 AI의 이런 내년 초부터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여기 실적이 예상 실적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점차 높아지다가 27년을 기반으로서 거의 매출이 10배는 아니겠죠. 왜냐면은 로봇만 100%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만큼 유의미한 실적으로서 매출이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뻥튀기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삼성전기보다는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또 이제 나는 뭐 이런 우량주가 싫고 좀 저가형 스몰캡 종목이 좋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뭘 보면 좋냐? 퓨런티어라는 기업을 보면 좋아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LG 이노텍 관련해서 뭐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한 이 로봇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얘기를 하면서 뭐 했다? LG 이노텍과 함께 여기에 부품을 공급한다 라고 하면서 관련 수혜주로서 과거부터 발사를 많이 받았던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LG 이노텍에만 이제 그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에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LG 이노텍이냐 삼성전기냐 우리가 이거 고민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확보된 고객사들로부터 수요가 증가해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매년 10배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퓨런티어라는 기업 역시도 실적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뭐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지금 당장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되는 반사익으로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면 알겠지만 LG 이노텍이 테슬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늘 LG 이노텍과 붙어 있던 게 퓨런티어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게 근데 이건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자율주행 차랑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굉장히 다른 기술이라 생각하는데, 자율주행 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다리가 박히냐, 진짜 이족보행, 사족보행을 하느냐, 이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족보행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이미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왜? 자율주행 로봇이 모든 게 바퀴만 제외하면 모든 성능이 똑같으니까. 휴머노이드와 똑같게 진행되니까.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되는 반사익도 결국에는 로봇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보면 뭐라고 한다. 센싱 카메라에 이어 라이다 장비로 영역을 확장하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오히려 뭐 하겠다. 자율주행차에 눈역할하고 있는 센싱 카메라 모듈에 이어 라이더 장비 개발과 공급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게 과거 21년도였어요. 이를 통해 단순 카메라 모듈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차세대 플랫폼들의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과거부터 많이 밝혔죠. 그래서 LG 이노텍과 함께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최근에 나빠졌어요. 근데 보다시피 이건 전방산업 위축의 상장 후 적자라고 하는데, 이 전방산업이란 여러분 알다시피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었죠. 자율주행 차량 판매도 막 지금 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량이 둔화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LG 이노텍과 함께 뭐 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라는 영역에 있어서 로봇 판매 관련 부분으로서 또 매출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적자에서 빠르게 벌써 올해 이미 벌써 예상이 흑자잖아요. 적자했던 기업이 흑전을 하게 되면서 또 흑자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가 또 부각이 될 확률도 높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뭐합니다. 굉장히 바닥에서 지금 반등 잘 나와주면 우리가 이런 거 알죠. 원바닥 찍고 투바닥 찍고 돌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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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퓨런티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LG이노텍과 함께 뭐 잘 보시면 충분히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실 수 있는 스윙 투자. 이 스윙 투자라는 건 뭐 별거 없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구독하기 서비스예요.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구독하기 서비스고요. 보다시피 지금 스윙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2주에서 3주에 2-3주에 20% 내지 30% 수익을 보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매도에선 반매도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량 매도도 돼요. 근데 2차 매도는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익절가를 잡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매도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매도 물량은 지금 아직 반매도 물량은 45% 수익 중이겠죠. 그래서 뭐 내일 또 추가적인, 내일 월요일장에 또 추가적인 급등 나온다면 50%, 60%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2차 매도 수익률 기준이 아닌 첫 번째 매도를 어디서 하느냐 봤을 때
2, 3주에 20에서 30% 수익을 보고 리딩을 진행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면 충분하다 하신 분들은 이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리딩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본 게 뭐냐고 하면요. 자, 리딩, 매매 리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보면은 과거 휴림 로봇이 최근 수익 났으니까 휴림 로봇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6월 8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미리 이 영상 자료를 올려드려요. 영상 자료를 올려드리면서 뭐를 편입할 건지, 왜 편입할 건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관련 영상 다들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가격에 매수 접근해라, 매수해라. 그리고 나서 이미 장전에 뭐예요? 장전에, 전날이나 장전에 제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죠. 다 잡아드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장전에 잡아드립니다. 장 마감 이유나. 그 다음에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정할게요. 지금 얘가 이런 흐름 봤을 때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되니까 뭐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익절가 수정하고 목표가 뭐 2820 반매도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간도 뭐 오전 7시 55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장전. 직장인분들이 출근길에 그냥 걸어두시면 끝. 그래서 보다시피 이 당시에도 뭐 갭을 이런 장전에 다 이제 뭐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장전에 뭐 설명을 드리고 이거 뭐 하나가 사라지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엔 또 보면은 장 중에도 점심에 오후장 가면서 돌파하는지 기대해 볼게요. 밤에도 잘 걸어 놓으세요 계속. 그리고 금일 약 46% 정도 수익 마감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직장인분들이 편할 거예요. 왜?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이 갑작스럽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얘기했지만 당일에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드렸다. 그러면 매도 안 하는 겁니다. 왜? 못 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 이 스윙 투자에 대한 이 구독 프로그램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그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